자, 우리 요번 시간에는 우리 실기 마지막 5번, 세무 2급의 실기 마지막 5번 여러분 뭐지? 이제 아직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지만 원천징수라는 내용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실기 큰 5번 원천징수라는 그 실기를 문제를 소화하시려면 약간 기본적으로 소득세에 대한 기본 정의를 좀 이해하셔야만 그 내용도 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소득세 몇 가지 얘기를 좀 볼게요. 자, 여러분 세무 경영과 회계 전산회계 포인트죠. 26년 세무 2급 교재로 보면 페이지 227페이지부터 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게요. 자, 부가세 우리 예전에 부가세는 어떤 세금이냐라고 한번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면은 소비의 행위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줄임말로 일반 소비세 그냥 비교해 보면 뭐야? 여러분 부가세는 소비세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소비할 때마다 뭘 납부하니까 부담하니까 부가세를 부담하니까 소비세다. 그쵸? 그럼 반대로 소득세는 뭡니까? 아니 소득에 그러면 뭐겠어요? 소득에 관한 이렇게 적을까요? 소득에 관한 세금이 당연히 우리는 뭐다? 소득세라고 보겠지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요. 이렇게 이제 필기할게요. 자, 무슨 관점이 있다? 소득의 주체가 누구냐를 물어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버냐? 법인격이 버냐에 따라서 이 개인이 번 소득에 관한 세금을 정확하게는 뭐라고 정의한다? 소득세라고 정의하고요. 법인격이 번 소득에 관한 세금은 뭐라고 정의한다? 법인소득세, 줄여서 뭐?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과의 대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득세라고 적혀 있죠. 그럼 누구에 관한 세금이다? 개인 소득세에 관한 세금이라고 보셔야 돼요.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쨌든 우리는 실기를 좀 다뤄야 하는 관점인데요. 여러분 우리 실기로 들어가면 지금 제가 파도상회를 열어놨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의 입장이지? 파도상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했고 파도상의 입장에서 부가세 신고했죠. 그러면 원천징수도 파도상의 입장에서 한다라면 사실은 파도상에는 개인격이 아니라 뭐라고 규정되어 있죠? 법인이죠. 그럼 파도상해가 내야 할 세금은 소득세입니까? 법인세입니까? 법인세지. 그쵸? 근데 우리 이 세무 2급에 나오는 이 소득에 관한 세금은 법인세를 안 다뤄요. 전산 세무 2급에서는 뭘 다룬다? 회계 처리만 좀 법인세를 얘기하지. 결산 때. 그죠? 우리 결산 때 뭐 회계 처리하지? 차변에 법인세 땡땡땡, 대변은 뭐죠? 미리 납부한 뭐 선납세금 좀 해내고 나머지는 뭐로 처리합니까? 미지급 세금 이런 회계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이상하지? 법인세를 다루는 게 아니라 누구 거에 대한 세금을 다루겠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다루겠대. 그러니까 왜 그 개인의 법인세를 다루지 않고 개인에 대한 세금을 배우냐 했을 때 우리 요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이 파도상회라는 회사 안에 누가 일하지? 직원들이 일하죠. 그죠? 그럼 제가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기록할까요? 자, 나는 누구지? 우리 공부할 때 항상 나는 파도상회라는 사업주 입장이죠. 얘는 뭐예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파도상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죠. 그죠? 그럼 직원들은 당연히 법인격이 아니라 무슨 인격이겠어요? 그들의 입장을 보면 개인이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 파도상해가 이 A들한테 뭘 주는 거야? 월급, 즉 좀 다르게 다듬으면 뭐예요? 각각의 뭐가 발생되고 있어요. 직원들의 뭐가 발생되고 있어? 직원 개인의 입장에서 근로소득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파도상회로 인해서. 제 포인트 이해돼요? 그쵸? 그러니까 파도상해가 직원 A한테 월급이지 뭐, 그쵸? 급여, 월급을 줄 때 뭘 떼고 줘요? 우리 회계 공부선 예수금, 세금 떼고 주죠? 맞죠? 그럼 누구의 세금 계산을 좀 알아야 돼요?
직원 A의 개인 근로소득세 계산을 좀 알아라 이 말이죠. 포인트가 이해되세요? 다시 왜 파도상에는 법인격이면서 우리한테 법인소득세를 얘기를 안 하고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한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얘기하냐. 관점이 필요하다고. 나는 파도상해야. 나는 우리 회사 직원 A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을 주고 있으니까 누구 세금 계산을 좀 알아야 돼? 직원 개인의 근로소득세 계산을 좀 알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 개인소득세에 대한 얘기를 좀 시험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들도 여러분 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법인 소득세를 다루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득세를 다룬다? 개인의 소득세를 다루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좀 이론적으로 소득세를 다시 하면, 자, 누구 거다? 개인 거다? 법인 거다? 개인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서 공부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소득세는 당연히 국세의 성격이고요. 직접세의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국세지만 부가세는 간접세였습니다. 소득세는 직접세입니다. 여러분 직접세에 대한 정의가 그럼 뭔데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뭐라 그러죠? 담세자라 그러고요. 그 세금을 납부하러 가는 납세 의무자, 납부 의무자라 그럴까요? 납부 의무자가 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같은 인격인 이런 세금 제도를 뭐라 그런다? 직접세라 그러죠. 자, 어쨌든 소득세의 특징은 국세고 뭐다? 직접세라는 거 우리 교재 한번 좀 적어주고 정말 이론적으로 제일 첫 번째 원칙을 먼저 적어보고 할게요. 자, 소득세 공부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적을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소득 원천설이 원칙입니다. 이게 좀 필기가 그러네요. 왼쪽 편이 원칙이라고 할게요. 그럼 제가 적는 게 왼쪽 편이 원칙입니다. 소득 원천설이 원칙이고 두 번째는 뭐다? 열거주의가 원칙이에요. 이게 큰 밑작업이에요. 되셨죠? 그럼 우리가 예외가 있을 거 아니가? 항상 세법 공부하시며 원칙을 크게 두고 항상 뭐를 둔다? 예외를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소득 원천설의 예외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자산 증가설도 좀 적을까요? 순자산 증가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가 맞는 말이에요.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은 큰 밑그림은 뭐가 원칙인데 소득 원천설이 원칙인데 일부 뭐도 적용한다. 순자산 증가설도 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다 적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 원칙은 뭐다? 열거주의 과세인데 플러스 일부 뭐도 포함되어 있다. 유형별 포괄주의도 포함되어 있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이론 준비하실 때 소득세는 무조건 원천설이다. 무조건 열거주의다 말은 좋은 답안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일부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섞여 있으니까. 자, 원천설이 뭐냐면 원천설이 자, 이것부터 합시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을 뭐로 버냐를 일단은 물어요. 사람마다 뭐로 버냐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소득의 나눔을 총 8개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개와 퇴직, 양도 이렇게 총 8가지의 종류로 나누면서 너 뭐로 벌었니를 물어봅니다. 그럼 원천설은 뭐냐면 여러분 개인은 소득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게 발생되죠. 그래서 너는 뭐로 벌었어? 이자로 벌었니? 없으면 0원이겠네. 너는 배당으로 벌었니? 없으면 0원이겠네. 이렇게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이자와 배당이 없구나. 그럼 0으로 신고하면 되고 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하면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사업 소득이 있겠죠.
아, 나는 월급도 좀 받습니다 하면 무슨 소득도 있겠다? 근로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나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뭐라고 공부하셔도 된다? 원천별 과세. 소득이 생기는 자리마다 묻는 방식이 뭐다? 원천설이라 그래요. 그럼 선생님, 순자산 증가설은 뭡니까인데요. 여러분, 순자산을 우리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어디에서 들어봤냐면 회계 공부로 치면 자본입니다. 자, 자본이 증가했대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우리 회계 공부로 잠깐 가보면, 자, 1년간 수익과 빼기 비용하면 뭐가 계산되죠? 이익이 계산되죠.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연결 재무제표. 수익 빼기 비용은 정기분, 손익계산서 해볼까요? 수익 빼기 비용은 뭐지? 이익이지. 요 이익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자본의 잉여금화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소는 이익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요 이익이 내가 그동안 번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너네 회사가 자본이 1월 1일에는 500이었는데 그 12월 말에는 700이 됐더라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자본 거래가 없는 한 너네는 얼마 그동안 벌었다? 200을 그동안 벌었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뭐로 벌었냐, 뭐로 벌었냐를 물어 안 물어? 안 물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까? 자, 1월 1일 아침에 여러분 통장 계좌에 200원이 있었는데 12월 31일이 되니까 통장 계좌에 700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얼마를 돈을 버셨어요? 500원을 벌었대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요 플러스 500만 본다고요. 증가된 부분만. 맞습니까? 그런데 소득 원천설은 500을 벌었다 이걸 안 보고 뭐로 벌었니? 뭐로 벌었니? 일일이 물어보는 표현이 뭐다?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업소득 계산할 때 수익 빼기 비용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사업이 뭔데? 여러분 치킨 파는 거야. 치킨 팔면은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수익 빼기 비용 계산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업 소득 계산 때문에 순자산 증가설을 일부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 표현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뭐라고 제가 적어드렸냐면, 원칙은 뭐다? 열거주의입니다. 자, 열거주의란 말이 뭐게? 우리가 세법이 있겠죠? 법전이 있지 않겠나 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법전의 열거주의란 말은 이게 소득세법전이라면은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1, 2, 3, 4는 세법에 나열 적혀 있죠. 그쵸? 이렇게 세법전에 나열된 것만 뭐 할 수 있다? 과세할 수 있는 표현이 뭐다? 열거주의 과세예요. 그 말은 열거되지 않은 5, 6, 7번 즉 소득세법에 나열됐다 안 됐다? 안 되어 있죠. 그러면 5, 6, 7번은 과세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의 표현이 뭐다? 열거주의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소득세 공부하시려면 1, 2, 3, 4를 다 외우고 있어야만 과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세 공부가 좀 힘드신 거지. 열거된 걸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봐봐. 아니 왠지 이 국세청이 5, 6, 7이지. 세법에 적혔다 안 적혔다? 안 적혔죠. 하지만 왠지 4번 같아 보여요. 저 5, 6, 7이. 그럼 그 말은 뭐게? 세법에 나열되지 않아도 왠지 유형별로 4번과 유사하게 보이면 뭐 하겠다? 포괄하겠다의 표현입니다. 그게 뭘까요? 유형별 포괄주의야. 그러면은 5, 6, 7은 세법에 안 적혀도 뭐 할 수 있다 이 얘기일까요? 포괄해서 과세할 수 있다의 표현이 뭐다? 유형별 포괄주의예요. 그래서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하는 이유는 사업소득 때문이라면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이 금융소득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이론적으로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해야 돼? 아, 소득세의 원칙은 뭐다? 소득 원천설과 열거주의고 일부 뭔가 적용이 따로 하나 더 있다를 아셔야 되겠죠. 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다시. 아까 여러분, 소득의 종류가 몇 개였죠? 원천별로 따지면.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아셔야 돼요. 2배, 4, 근로, 근, 연금,
기타 6개와 또 뭐죠? 퇴직과 양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중요해요. 자, 2배사 근연기는요. 뒤에서 나중에 어떤 계산으로 인해서요. 더해버릴 겁니다. 자, 이런 이 2배사 근연기 6개는 무슨 계산으로 들어간다? 더한다 해서 종합과세로 들어가고요. 퇴직과 양도는요. 따로따로 지그 혼자서 따로따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분류과세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해. 너무 중요해. 다시 소득세의 과세 방법 크게 몇 개 있다? 종합과세, 분류과세가 있습니다. 자, 종합과세는 뭐뭐다? 2배사 근연기는 뭐다?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과세? 종합과세. 퇴직과 양도는 뭐다? 즉 따로따로 할 거야. 하나하나씩. 그죠? 그래서 분류과세가 된다 그래요. 아시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여기 나중에 제가 따로 하겠지만 부가세의 과세 기간은 1년에 몇 번이죠? 1기, 2기. 맞죠? 1, 6월 달 거, 7, 12월 달 거 이렇게 1기, 2기로 두지만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기, 2기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1년이에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26년 거잖아요. 자, 26년에 번 소득은 다음에 5월에 확정 신고합니다. 여러분 부가세 공부할 때 확정 신고가 중요했던 거 기억나요? 예정보다는 뭐가 중요했지? 확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부가세로 대비해 보면 제일 중요한 날은 언제다? 27년 5월 확정 신고, 소득세 확정 신고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27년 5월에 26년 소득 신고를 확정시키는 달이 5월 한 달 동안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왜 흔히 얘기하잖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인 거. 그러니까 지난 26년의 소득을 5월에 신고합니다가 돼요. 되셨죠? 그런데 쌤님 왜 퇴직과 양도는 왜 저기 종합과세에 안 들어가고 왜 따로 하니?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보실래요? 다시 자, 우리가 어떤 한 명의 개인이 있다고 볼게요. A라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자, 26년을 기준으로 이 A라는 사람이 26년 1월부터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벌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소득이 있을까요? 근로소득이 있죠. 자기 나름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600만 원이라고 치고 이거를 12번 받아내죠. 그러면 26년의 소득은 얼마죠? 7,200이 됩니다. 자, 이 7,200을 언제 확정시킨다고요? 다음에 확정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2배사 근연기를 다 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 사람은 2배사가 있어 없어? 없거든요. 오로지 뭐만 있다? 근로소득 7,200 연기가 없대요. 이걸 더해버려서 한다. 이걸 뭐랑 그런다? 이 사람의 26년 종합소득이 얼마다? 7,200이라고 보면 계산을 시작을 하게 돼요. 소득세 계산을.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퇴직소득이 있다고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좀 이상하지만 자, 이 26년 A가 11월 5일에 어떤 회사의 퇴사함으로 인해서 뭘 받게 된다? 퇴직금을 5억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퇴직금은 근로소득 아닙니다. 퇴직소득 그 자체입니다. 자, 퇴직금은 얼마 받았어요? 5억 받았죠. 여러분 만약 여기에 퇴직소득이 더해진다고 가정해 볼래? 종합과세가 된다라면 이게 더하겠다 이 말이거든. 그럼 이 사람의 1년 소득은 얼마가 여기 플러스가 되면 5억 7,200이 돼요. 근데 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근데 이 5억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게 과연 26년 한 해 만의 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안 맞죠? 이 사람이 20년 장기 근속하면서 그냥 올해 받은 것 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26년에 1년치의 소득 5억이라고 잡히면 너무 가중되잖아, 세금이. 그래서 이 퇴직금은요, 몇 년 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소득이 그냥 이 해에 발생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26년 만의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종합하면 안 되니까 퇴직과 양도는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종합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득세의 가장 큰 틀은 무슨 과세와 무슨 과세가 있다? 중요해. 죄송해요. 입에사 근년기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고요. 퇴직과 양도는 따로따로 하는 무슨 과세? 분류과세가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교과서 227페이지에 분류과세 해놨고요. 세 번째 칸에 종합과세와 뭐라고 되어 있죠? 분리과세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요, 요 실기 뭔가를 해결하시려면 이 분리과세라는 얘기를 너무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얘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좀 우리 쉬었다가요, 우리 요 분리과세 얘기 또는 소득세 얘기 계속 합시다. 좀 쉬었다가 할게요.